네, 대법원 2025년 3월 27일에 선고된 2024-302217 판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495조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민법 495조를 다른 상황, 예를 들어 공제 같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상황입니다. 민법 495조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이 소멸 당시에 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는 시효 소멸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우리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는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연체 차임을 어, 공제를 주장할 때 이미 그 연체 차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 민법 49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사안을 보겠습니다. 원고하고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임대차 계약은 두 번 연장이 돼서 3기 임대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차임이 일부 연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연체 차임이 있었는데 그 연체가 오래되어서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체 차임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채로 임대차 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인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연체 차임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연체 차임만큼 공제를 주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다시 그 연체 차임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시효 기간이 도과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재항변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연체 차임을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론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그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그 소멸시효가 언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권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연체 차임 역시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차임 채권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데 연체 차임이 시효로 소멸한 때는 그 이전이라면 이미 시효로 소멸하는 때에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미 시효로 소멸해 버린 이후에 보증금 반환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이것은 민법 495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본 판례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민법 495조를 유추 적용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미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495조의 규정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자는 비록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본인이 상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기대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의 취지인데 이런 규정 취지는 상계가 아닌 공제의 경우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나중에 발생하긴 하였지만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존속 중에 언제든지 연체 차임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당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연체 차임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역시 그렇게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를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연체된 차임이 공제된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계는 안 되지만 공제는 가능하다. 유추 적용을 통해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보면 미지급 차임 채권들이 이미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어, 이 시효로 소멸할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임대인의 신뢰, 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될 수 있다는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관계를 계속해온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면 민법 495조를 유추 적용해서 비록 연체 차임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는 그 시효로 소멸한 채권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민법 495조를 유추 적용해서 공제는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상계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정이었습니다.